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덕희입니다. 오늘은 그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15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옥차를 먼저 보시면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다문화 청소년, 제가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여기서는 적었는데, 그 까닭은 다문화 청소년 하면 저희들은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들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한 청소년들을 포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주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집단에 따라서 국적이나 체류 자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는 북의 혈통주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을 보통은 생각을 하죠. 그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주 여성들도 한국으로 국적을 바꿨고 그 자녀들은 한국 국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이주 노동자들이나 또는 난민들이나 또 북한 이탈 주민들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하고 법적인 국적이나 또 체류 자격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먼저 한국 국적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부분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결혼 가정 중에 중도 입국을 했다는 것은 어머니가 재혼을 한 경우에 이미 예컨대 중국에서 오셨다고 하면 중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으로 중도에 입국하게 된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그 청소년을 입양을 하게 되는 한국의 남성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 국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이겠죠. 하지만 다문화, 소위 국제결혼 가정 한국 태생 청소년이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그 지원을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중도 입국 한국 국적 청소년들의 경우는 국적을 대부분 취득을 하게 되지만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한국인 아버지인 계부가 입양 절차를 밟아주면 특별 귀화 대상이 되어서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도 많은 거죠.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난 이주 배경 청소년들 중에 한국 국적이냐 또는 외국 국적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상태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부분은 통일한국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국적 취득이 쉽고요. 또 정착급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 전형을 통해서 대학 진학이 가능해요. 또 등록금 지원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경우는 상당히는 명문대 입학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관심과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는 진학과 진로에 대한, 그러니까 진학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사실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북한의 경우는 영어에 대해서 우리 한국만큼 많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사의 어떤 기본적 교양이나 문화적 경험이 부족해서 그건 영어도 포함해서요. 학생들이 대학에서 적응하는 것들을 어려워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앞서서
그 중도 입국 청소년, 한국 국적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혼가정 아이들의 중에는 국적 취득을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고, 또 때로는 외부 국적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귀화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이 경우 역시 중도 입국 청소년 앞서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입시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경우는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온 경우들이 많고, 그 경우에는 한국에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체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분상이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경우는 앞서서 의지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때로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지내는 그런 불법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등록 외국인 청소년들 중에는 특히 동포 외국인들의 청소년들이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족 부모님을 따라서 온 청소년들이 많은 거죠. 이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하고 달리 미등록이기 때문에 입국 시기가 빨라서 한국어 능력도 있고 편견도 극복한 경우에는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해서 이 한국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고, 그 경우는 오히려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는 경우들도 또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는 배제적인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부계 혈통주의라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미등록 외국인 청소년들의 경우는 상당히는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무국적 난민 청소년들의 경우도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시간상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시 만나게 되면 이 자료들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이해할 때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통의 차이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학문을 숭상하는 숙문주의, 또 가부장주의적인 어떤 유교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유교적 전통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게 됩니다. 한국 태생 청소년들의 경우에 전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모가, 특히 이제 이주 여성들이 그 경우가 많겠죠. 다른 어떤 교육 문화 속에서 살아왔을 때 엄마가 생각하는 전통과 한국의 전통이 충돌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 어려움들이 더 직접적인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따라서 홀로 한국을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전통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훨씬 더 높게 돼요. 그래서 재혼가정 중도 입국 청소년의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 왔을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경우 여러분들 중국 아시죠? 사회주의 전통에서 상당히는 양성평등이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온 여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왔을 때 입양된 재혼 가정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전통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인데요. 우리 사회는 상당히는
양성평등 사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근데 북한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가부장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남녀의 성역할이나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등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을 때 우리들은 외모도 비슷하고 언어도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서로 몰라서 못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통이 너무 서로 달라진 지가 오래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경우는, 특히 난민 청소년들의 경우 이슬람교를 전통으로 받아들인 국가 출신이 적지 않은데, 이들의 경우는 이슬람교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적 전통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거기 이제 정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경우에는 음식 문화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적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급식을 먹는 것을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이해한다고 할 때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소위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성향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게 가정과 본인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어떤 배경 때문에, 배경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런 성향의 차이가 상당히는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한국 태생 청소년의 경우는 영유아기나 초등학생 시기에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인 경우죠. 한국에서 태어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진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또래 관계나 학업 생활에서 부정적인 경험이나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유아나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기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집단을 다르게 표현하는, 소위 라벨링을 한다고 하죠. 다문화 가정 아이라든지 어머니가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다르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나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한국 태생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의 경우는 경제적 물질적 결핍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소외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을 이해할 때 특히 한국 태생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 아이가 우리와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혹시 빈곤 계층은 아닌가, 사실은 빈곤 계층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한국 사회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결혼 이주 여성들은 아버지, 그러니까 한국 남성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학력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학력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 또는 학교에서 만나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대부분은 한국 태생 청소년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는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 태생 청소년들의 경우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린 시기부터 이중 언어 교육을 시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후에는 언어 능력에 있어서 더 소위 말하는 글로벌한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저학력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한국어 습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이중언어 교육을 이중언어 교육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국어 습득에 더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중언어 교육은 놓치게 되고 자녀의 한국어 습득 역시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때문에 부족하게 된, 결핍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혹시라도 부모와 상담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에게 자신의 본국의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이중언어 교육을 자연스럽게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풍부한 언어 환경 속에서 자녀가 언어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특히 엄마를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고, 이 말은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또는 아버지와 사별을 했거나 또는 별거를 했거나 등의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국에 들어와서도 단순히 재혼 가정에 적응하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를 경험하면서 생긴 엄마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도입국 청소년, 재혼 가정의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교육 공백기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경우에도 학교에 적응하는 것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유사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단기적인 돈벌이를 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는 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에서 새로 구성하게 된 가족들이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또 대학 진학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이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기냐 또는 중학교 이상 시기에 중도입국을 했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는 학교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중학교 이후로 넘어가면 소위 그 제2 언어의 습득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선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이 새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 아이의 적응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히려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는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중에 부모님 모두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는 앞서 중도입국 청소년 그 재혼가정 자녀들보다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건강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경우는 미등록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변화 가능성을 꿈꾸는 좀 더 열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경우도 성향 차원으로는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공통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 공백기나 부모로부터의 어떤 가족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먼저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 중에는 학교 교육을 다 받지 못하고 또 식량난이 심각해서 탈북을 하면서 생긴 어떤 학업 공백기나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학교 교육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신분이 드러나서 북한으로 이송되면 어떡하나 라는 등과 같은 또는 아무런 어떤 무국적 상태에서 사실은 중국이나 다른 제3세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외상 증후군이라고 하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거나 불안한 증상을 가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경우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남한으로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인한 기질을 또 가지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통일한국의 대비와의 관계 속에서 대학 진학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의 어떤 대학 진학을 통해서 빠르게 정착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학 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에서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 특히 영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는 난민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들도 찬반 양론이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난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난민들의 경우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사실은 상당히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또 부모님을 따라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긍심이 높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의 차이나 그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어떤 법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보다 문화가 서로 다른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 아이들이 다수인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재혼 가정의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도 입국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경우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체류 자격, 그러니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건 자체, 법적인 조건 자체가 다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의 삶이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마 좀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